29쪽에 문제 8번 어제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29쪽에 문제 8번 먼저 풀이해준다고 했죠. 자, 29쪽에 8번 문제 봅시다. 자, 로그 216에 36이에요. 자, 216과 36. 왠지 36은 66에 36. 216은 다시 우리가 6 곱하면 나오죠. 아, 그래서 밑을 6으로 맞출래요. 따라서 이 값은 내가 원하는 밑 로그 6으로 맞추면 밑에 있으니까 얘를 진수로 넣어서 분모해. 그 다음 로그 6 얘는 위에 있으니까 진수로 넣어서 분자해. 그럼 아까 말했듯이 216은 6의 세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죠. 그래서 밑에는 로그 6의 세제곱, 위에는 로그 6의 제곱이죠. 자, 3 앞으로 2 앞으로.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3분의 2에 로그 6의 6, 1분의 로그 6의 6, 1. 그래서 원하는 답 3분의 2입니다. 아, 밑을 6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루트 3, 27이니까 내가 원하는 밑을 3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로그 3의 루트 3분의 로그 3의 27이죠. 루트 3이라는 값은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27이라는 값은 3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2분의 1도 앞으로 3도 앞으로.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3 1분의 로그 3의 3 1. 그래서 2분의 1분의 3이니까 원하는 답은 얼마다? 6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2쪽에 상용 로그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로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수하고 로그는 별개로 개발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로그가 개발됐을 때 그때 당시 그 중세 유럽에서 그 부흥했던 학문이 천문학과 항해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학문들이 너무너무 커다란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간편하게 다루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된 게 로그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로그, 그 커다란 숫자를 조금 더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라는 그 수가 뭐냐면은 십진법이라고 해갖고서 뭐 9까지 간 다음에 10이 되면 이제 자릿수가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우리는 지금 십진법의 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로그의 밑을 10으로 두면은 실생활과 아주 연관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로그는 바로 상용 로그인데, 상용 로그는 간단해요. 뭐 거기 나와 있는 생각열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을 때 로그 예를 들어서 A의 N에서 얘를 밑이라고 하죠. 요 밑이 얼마? 10이 되는 그러한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밑이 10인 이러한 로그들을, 즉 상용 로그들을 잘 다루면은 우리가 쓰이는, 아까 말했지만 십진법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커다란 수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뒤쪽에서 이제 다룰 거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쪽을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생각력이 다 빼고, 자, 생각력이 바로 밑에 줄 보면은,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실생활에서 10이라는 이 숫자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왜? 우리는 십진법의 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며, 뭐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막 표시하면 되겠죠.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며, 양수 n에 대하여 상용 로그 10의 n은 보통 밑 10을 생략해서 로그 n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그에서 만약에 밑이 없다, 즉 로그 3 이렇게 줘졌다 라고 하면 이건 약속이에요. 아, 밑이 없는 게 아니라 밑이 10인데 이거를 우리는 쓰지 않고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 10의 2를 간단히 이제 앞으로는 로그 2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10의 n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10이 생략이 됐다고 했으니까 로그 10의 n제곱이고, 자, 여기 진수에 있는 이 거듭제곱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이 값은 n 곱하기 로그 10의 10이죠.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값은 얼마입니까? n이에요. 즉, 이 진수가 밑이 10이고 진수가 10의 거듭제곱일 때는
앞으로 로그 10의 n제곱은 그냥 n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그 100 얼마예요?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고 요 2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얘는 2 곱하기 로그 10 BC 10이죠? 그래서 이 값이 1이니까 답은 2 곱하기 2입니다. 아, 상용 로그에서 즉 BC 이렇게 생략된 이런 상용 로그에서 로그 100 이 값은 동그라미가 2개니까 얘는 2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로그 0.1 자, 얘는 로그 얼마예요? 10분의 1이고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얘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아, 여기 진수가 소수점 0.1 이렇게 되면은 소수점 첫 번째 딸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 보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로그 0.1은 로그 10의 10분의 1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지우고 거기 있는 보기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로그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세제곱근 루트 100 자, 얘는 로그 100의 3분의 1제곱이고 자, 100이라는 값은 10의 제곱이니까 로그 10제곱의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예요? 로그 10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이 값은 얼마?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3쪽에 문제 1번 있죠? 자, 문제 1번에 있는 이 네 문제를 다 풀어봅시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자, 1000이에요. 1000은 10의 4제곱이죠? 아니, 3제곱이죠? 동그라미 3개 있으니까 따라서 이 값은 3 곱하기 로그 10 하면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만분의 1이네요. 만분의 1은 로그 10의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쓸 텐데 동그라미가 몇 개 있나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4로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10 로그 10은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자, 세 번째 것도 로그 이 값을 10의 유리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10에 여기가 4제곱근이니까 4분의 여기 5제곱이죠? 5 그래서 이 값도 마찬가지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4분의 5 곱하기 로그 10이 돼서 이 값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4분의 5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요. 마지막 네 번째 10 곱하기 루트 10도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여기 10이라는 값은 10의 1제곱이고요. 루트 10은 10의 2분의 1제곱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쓰면은 이 값은 로그 10의 1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3이고요. 2분의 3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2분의 3 곱하기 로그 10 로그 10은 1이니까 원하는 답은 2분의 3 곱하기 1 답은 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문제 1번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 1번 밑에 내용을 보면요. 자, 이제는 우리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지 않은 즉 선생님이 지금 쓴 것처럼 여기 진수가 여태까지는 10 또는 100, 10루트 10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진수들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냐 일일이 다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친절하게도 이 책 맨 뒤에 보면요 교과서 195쪽에 이렇게 진수가 1.00서부터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9.99까지 그러한 값을 갖는 그 진수들에 대한 상용 로그 값들을 여기다가 다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읽는 방법이 바로 교과서 33쪽에 문제 1번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책을 볼까요? 자, 책을 보면서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같이 읽어 나갑시다. 자, 이 책의 부록에 있는 상용 로그표는 0.01의 간격으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1.00에서 9.99까지의 수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면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양수의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자, 만약에 2.28에 대한 요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28에서 여기 앞에 있는 요 두 자리는 세로축에서 찾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한 자리는 가로축에서 찾아요. 그래서 2.2에 해당되는 값과 0.08에 해당되는 요 값이 만나는 요 지점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몇 쪽입니까? 33쪽에 보면 교과서의 표를 보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여기가 0.357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0.3579라고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1.00에서부터 9.99까지 이 많은 수들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을 절대로 못 외웁니다. 외우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그 표를 이용해서 이러한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할 줄 알면 되겠죠. 자, 문제 2번을 그냥 볼게요. 자,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2번에 1번을 보면요. 얼마입니까? 로그 3.73이라고 주어졌죠. 자, 3.7은 여기 가로축에서, 그 다음 0.03은 여기 세로축에서 만나는 요 지점을 읽으면 되겠죠. 자, 아까 말한 요 표 몇 쪽이죠? 아까 195쪽이라고 했죠? 그러면 3.7과 0.03이 만나는 지점 찾았나요? 얼마죠? 0.5717. 그래서 여기는 0.5717. 이 값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6.09예요. 로그 6.09네요. 그러면 6.0에 해당되는 값은 여기 세로축에서, 0.09에 해당되는 값은 가로축에서 만나는 점을 읽으면 되겠죠? 한 장을 넘겨야 되겠네요. 196쪽에 보면은 6.0과 0.09가 만나는 0.7846, 0.7846 이렇게 읽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아까 말했듯이 이 표를 이용해서 1.00서부터 9.99까지 이러한 진수를 갖는 상용 로그의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00에서부터 9.99까지 요 범위 안에, 요 범위 바깥에 있는 수들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 값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면 수업에서 했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한 문제가 바로 예제 1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상용 로그표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상용 로그표에 없는 양수의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제 1번을 보면요, 자, 예제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제 잘 안 지워지네. 로그 416이에요.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 1.00에서부터 9.99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진수를 요 안에 있는 수들로 바꾸면 되겠죠. 즉 416이라는 요 값을요, 로그 4.16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4.16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4.16과 100 곱하면 416 맞죠? 우리가 알기로는 로그 성질 뭐 있죠? 진수의 이러한 곱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로그 4.16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로그 4.16은 표를 이용해서 찾으니까 얼마나 나오냐면은 0.6191, 0.6191로 나오고요. 그 다음 로그 10의 제곱은 얘는 2죠. 그래서 원하는 값은 2.619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는 로그 0.00887이에요. 자, 그러면은 0.00887이라는 값도 요 범위 안에 있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값은 로그 일단 8.87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점이 여기 있다고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요 점, 여기 있는 점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세 칸씩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로그 8.87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쓰면요, 표를 이용해서 로그 8.87을 찾으니까 얼마냐면은 0.9479
9479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 값은 여기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0.9479를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0521이라는 이러한 답이 나옵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쪽에 34쪽에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4쪽이 이제 2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성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응용이 바로 예제 2번과 문제 4번인데요. 이런 문제는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봅니다.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예요. 왜? 식이 주어져 있고 그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볼 텐데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풀면요. 선생님 보기에는 몇 번 연습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점수 주는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예제 2번을 볼게요. 어떤 광원으로부터 D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각 정도는 로그 D제곱분의 H라고 한다. 이렇게 광원이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빛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D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감각 정도, 밝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 그 정도는 바로 얼마냐면은 로그 D 제곱분의 H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요 H라는 값은 딱 고정된 숫자예요. 얘는 상수이고요. 그 다음 요 D라는 값은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것처럼 얘는 거리예요. 이 값이 바로 뭐냐면은 감각 정도래요. 감각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보세요. 감각 정도가 3일 때 그때 광원으로부터의 거리는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느끼는 감각 정도가 3이래요. 그때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그때 거리를 T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죠. 감각 정도가 3일 때 그때 거리가 우리는 D1이라고 했죠. 그러면 로그 D1 제곱분의 H 이렇게 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는 감각 정도가 1일 때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이 사람이 느끼는 감각 정도가 이번엔 이렇게 1이래요. 그때 거리를 D2라고 볼까요? 그러면 감각 정도가 1일 때 그때 거리가 D2니까 똑같이 대입하면 로그 D2 제곱분의 H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시 읽어보면요. 감각 정도가 3일 때의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D1은 감각 정도가 2일 때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D2의 몇 배이냐? 이렇게 6은 이게 몇 배입니까? 네모니까 3이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식을 세우면 돼요. 감각 정도가 3일 때 그때 거리는 감각 정도가 1일 때 그때 거리의 몇 배이냐? 우리는 요 x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얘를 치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현재 밑이 얼마라고요? 10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 D1 제곱분의 H는 얼마예요? 10의 세제곱, 즉 100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죠? 여기 밑이 생략이 됐으니까 D2 제곱분의 H 이 값은 1이니까 여기는 얼마? 10이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요 X값이죠? X값. 즉 우리가 원하는 X값은 바로 뭐냐면 D2분의 D1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쓴 요 두 식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나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고 이렇게 곱한 게 분자일 텐데 똑같이 H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하면 D1 제곱분의 D2의 제곱 즉 이 값 이렇게 쓸 수 있죠. D1분의 D2의 제곱 이 값은 10분의 10의 세제곱 10분의 1000이니까 얼마? 100 따라서 D1 거리죠. D2 거리죠. 거리분의 거리 양수분의 양수니까 이 값은 이거의 제곱이 100이니까 이 값은 10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D2분의 D1이니까 따라서 D2분의 D1의 값은 얼마다? 이거의 역수 10분의 1이다. 그래서 10분의 1배다 라고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문제 4번 풀게요.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x 광년인 별의 겉보기 등급을 m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아, 저 반짝반짝거린다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 값이 m. 그런데 실제로 그 별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게 약할 수 있지만 실제로 딱 보면 엄청나게 빛이 밝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별 스스로가 팍 빛을 뿜어내는 그 등급, 그 정도를 절대 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등급이 소문자 m, 실제로 그 별이 발사하는 빛의 등급, 절대 등급을 대문자 m이라고 하면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몰라도 돼요. 이거 애들은 알겠지. 근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요 값은 5 로그 x 빼기 5라는 요 식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죠? 요 식 밑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뭡니까? 겉보기 등급이 3. 겉보기 등급이 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 여기 절대 등급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겠죠. 그러한 별의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몇 광년인지 구하시오. 그때 우리는 요 x 값을 구할 겁니다.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3 빼기 마이너스 2는 5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5. 이거 계산하면 5죠. 자,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이항하니까 왼쪽은 10은 5 곱하기 로그 x. 그래서 로그 x가 얼마? 2죠. 따라서 x는 얼마? 10의 제곱이네요. 단위는 광년. 이런 식으로. 광년이라는 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100광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36쪽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볼까요? 선생님이 분명히 어제 1번부터 8번까지는 먼저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풀어봤을 겁니다. 선생님이 약속시키죠. 선생님은 다 못 풀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자, 1번에 1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에요. 자, 우리 처음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온라인으로 만났죠? 그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떤 수를 세제곱근이죠? 우리 보통 근을 x라고 이렇게 나타내잖아.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 외운 것처럼. 그 세제곱근 x를 구할 건데 세제곱을 하면 그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125가 나오는 그 x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세 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분명히 x 값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맞죠? 그럼 125 많이 봤죠? 125는요 마이너스 5를 3번 곱하면 5를 3번 곱하면 125가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때 원하는 x의 값 얼마? 마이너스 5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81분의 1 요 값의 4제곱근이네요. 자, 얘도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x라고 쓸게요. 4제곱을 하래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 81분의 1이 나오는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81분의 1이니까 81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인가요? 또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를 짝수원 곱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따라서 이때 x 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짝수번호만 볼게요. 자, 얘는 4제곱근 루트 4분의 4제곱근 루트 2500이네요. 자, 여기도 4제곱근이 있고 여기도 4제곱근이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한 번에 쓰죠. 4제곱근 루트 4분의 2500으로. 4분의 2500 하면은 얼마죠? 625인가요? 625. 아까 5를 3번 하면은 125죠. 또다시 우리가 5를 곱하면 625죠. 따라서 625라는 요 값은 얼마? 5의 4제곱이네요. 따라서 이 값은 얼마다? 5 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것도 해볼게요. 네 번째 거는 세제곱근 루트 세제곱근 루트 512네요. 자, 512라는 요 값은 얼마죠? 1024가 2를 10번 곱하면 나오죠? 그러면 512는 요거를 2로 한 번만 나누면 되니까
512라는 값은 2를 9번 곱하는 거예요. 여기 세제곱근, 여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얘는 9제곱근 루트 512는 2의 9제곱이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 2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3번 문제 풀게요. 자, 3번도 짝수 번호만 풀게요. 3번에 2번 보면요. 4의 3분의 4제곱 나누기 4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에요. 자, 밑이 같으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여기 3분의 4랑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을 어떻게? 여기가 나누기니까 빼면 되겠죠. 그러면 4의 3분의 4 그 다음 빼기에 빼기 6분의 1이니까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이 값은 4에 얘는 6분의 8이고요. 얘는 6분의 1이니까 6분의 9네요. 그럼 4에 2분의 3제곱이고요. 자, 4라는 값은 2제곱이니까 2제곱에 2분의 3제곱 하면은요 2의 세제곱. 그래서 얼마? 8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 다음 네 번째 거요. 자, 3번을 보면요. 지금 밑이 다르니까 가로 안에 있는 값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분배할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값 3의 루트 3분의 2는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 곱하기, 여기 분배했으니까 곱하기 루트 6. 그 다음 2에 루트 2분의 2 루트 3 곱하기 이거 분배했으니까 루트 6.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은 루트 2인가요? 그 다음 루트 2랑 루트 2 곱하니까 2죠. 그래서 앞에는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루트 2분의 1과 루트 6 곱하면 여기 루트 3만 남고요. 2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얘는 얼마예요? 6인가요? 그래서 3의 제곱 9 곱하기 2의 6제곱 64 맞죠? 그래서 9 곱하기 64면은 6, 9, 54에 36이니까 576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끊지 않고 4번을 끌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자, 4번에 2번이에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4번에 2번 보면요. 로그 x의 2 루트 2는 2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 전부 다 진수의 미지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미세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까요? 우선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최대한 이렇게 바꾸면 되긴 하겠는데 진수를 바꿔도 되지만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이거 로그를 지수로 바꿀 때 어떻게 했죠? 로그의 밑은 지수의 밑이니까 x의 이 값 2분의 1제곱은 얼마? 진수다. 2루트 2다.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제곱할 거예요. 그럼 왼쪽은 x가 되고요. 오른쪽은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얼마? 8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에 2번의 답은 8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밑에 만약에 미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수 형태로 바꿔서 풀면 이렇게 쉽게 풀리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 문제 풀어볼게요. 로그 이번에는 세제곱근 루트 100분의 1 이 값이 x래요. 즉 아까 우리가 상으로 연습했던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진수를 10의 거듭제곱으로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로그 일단 여기 분수가 있으니까 얘는 세제곱근 루트 10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로그 가로 안에 있는 값은 100의 3분의 1제곱에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죠. 100이라는 값은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10의 3분의 2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즉 얼마예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죠? 자, 이 값만 이렇게 앞으로 가면요 아까 연습한 대로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36쪽의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우리 여기도 짝수법만 풀겠습니다. 로그 루트 3의 3 루트 3이에요. 자, 이 값 이렇게 쓸까요? 로그 이 값은 3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 루트 3은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하면 얘는 3의 2분의 3제곱이죠.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요 2분의 1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분모로 2분의 3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분자로. 자,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1 분의 2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분모 이게 분자니까 2분의 6 즉 3 곱하기 로그 3의 3 1 그래서 원하는 답은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예요. 자, 요 2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얘는 로그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100이라는 값은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값 계산하면은 로그 10이니까 얼마? 1이고요. 로그 10의 제곱은 2죠. 그래서 1 빼기 2. 그래서 5번에 4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37쪽에 6번에 여기서도 2번과 4번만 풀겠습니다. 6번에 2번을 보면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81이라는 요 값은요. 3을 몇 번 곱하면 되나요? 3, 27, 3, 9, 또 3, 3. 아, 3이 4번이네요. 따라서 이 값은 세제곱근 루트 3의 4제곱인데 세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씁시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값도 계산을 할 건데 여기는 6제곱근이고요. 여기는 세제곱근이에요. 그냥 곱하면 안 되겠죠? 맞춰줘야 합니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6제곱근 루트 16 이 값은 16의 6분의 1이죠. 근데 이 16이라는 값은 4제곱이네요. 이 값은 6분의 1이니까 얘는 4의 3분의 1 즉 세제곱근 루트 4 이렇게 바뀌네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4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6 더하기 8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이런 식으로. 자,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세제곱근이랑 만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겠죠? 세제곱근 세제곱이니까 얼마로 나갑니까? 3으로 나가죠.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빼기 이제 여기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요. 이쪽에다 계산할게요. 얘는 세제곱근 루트 24고요. 세제곱근 루트 24 얘는 세제곱근 루트 8 곱하기 3 8, 3, 24 8, 3, 24 그래서 얘도 똑같죠? 이렇게 나가면은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값은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그 뒤에 더하기 8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자, 세제곱근 루트 3이 이렇게 다 똑같이 있네요.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3이 여기에는 3개가 있고요. 빼기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8만큼 있어요. 그래서 3에서 2 뺀 다음에 8도 하니까 얼마예요? 9죠? 따라서 원하는 답은 9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것도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네 번째 거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면요. 5제곱근 루트 32의 제곱 나누기 세제곱근 루트 2의 6제곱근 6제곱 나누기 세제곱근 루트 또 루트 64 이렇게 돼 있죠. 계산해 볼까요? 자, 우선은 이 값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이 값은 여기 안에다가 쓸까요? 5제곱근 루트 32라는 값은 2를 5번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32제곱이라는 이 값은 이 5제곱의 제곱이죠. 즉 얘는 2제곱의 5제곱으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2의 제곱 4의 5제곱이에요. 따라서 5제곱근과 5제곱이니까 맨 앞에 있는 이 값은 얼마? 4입니다. 4. 자, 그 다음 이 값도 세제곱근 루트 2라는 값은 2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런데 그거의 6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쓰면 얘는 2의 제곱이네요. 2의 제곱이니까 얼마? 4죠. 나누기 4. 그 다음 또 나누래요. 자, 여기는 2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3이 6이네요. 6제곱근 루트 64고요.
64라는 값은 2의 6제곱인가요? 따라서 6제곱 끝 6제곱이니까 얘 또한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4 나누기 4 하면 얼마죠? 1이죠. 그 값을 또 2로 나눴으니까 우리는 얼마?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37쪽에 7번 볼까요? 자,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 값이 너무 좀 지저분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64분의 1이라는 이 값은 64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즉 64의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64라는 값은 2를 몇 번 곱하면 됩니까? 6번이죠. 따라서 2의 6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요 밑줄 친 요 값은 2의 마이너스 n분의 6이에요. 자, 근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된대요. 자, 자연수가 되면은 2의 세제곱 또는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자연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1 얘는 6주 2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분모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모가. 따라서 요 분모가 1로 되려면 요 n의 값은 6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근데 6의 약수가 된다라고 해서 1이 돼버리면 요게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6, 64분의 1이에요. 얘는 유리수죠. 안 됩니다.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같이 없앨 수 있는 6의 약수 뭐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 밑줄 친 이 값은 2의 6제곱이니까 64 자연수 맞죠? n이 마이너스 2면은 2의 제제곱이니까 8 자연수 맞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 자연수고 마이너스 6 대입하면은 2의 1제곱 2 자연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4개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자, 드디어 끝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죠? 자, 8번에 1번을 보면요. 자, x가 0보다 큰 범위, x가 0보다 큰 값이고 이 조건 주어졌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최대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활용을 할 건데 얘랑 비교하면 이 값을 어떻게 처리하면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올까요? 제곱이죠. 따라서 이 값을 이렇게 제곱하면 되겠네요. 한번 제곱해 볼까요? x 2분의 1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이렇게 제곱할 거예요. 이 값 제곱할 거니까 얼마? 9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 어떻게 되죠? a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b제곱 얼마? 9네요. 따라서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x분의 1은 2만 이항시키면 되겠죠? 7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얼마? 7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x 2분의 3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왔죠. 이번엔 얘를 3번 거듭 제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세제곱 공식이 조금 헷갈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 더하기 b를 3번 거듭 제곱하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더하기 b 이렇게 변형된 공식도 알고 있죠? 자, 이 변형된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이렇게 세제곱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2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요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나오죠? 자, 이 공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거를 3번 거듭 제곱하니까 x 2분의 3제곱이에요. 그 다음 b 세제곱이죠? 얘도 세제곱하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에요. 그 다음 3ab 더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 얘네들을 곱하면 얼마죠? 1이죠. 그 다음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 값이 얼마? 27이래요.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 값이니까 이 값 네모 더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요 값 지금 얼마? 3으로 줬죠? 3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9는 27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네모 즉 이 값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얼마? 18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